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해요. 안녕하십니까, 제이공방입니다. 오늘은 미니 집성기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집성기가 도마 전용 집성기입니다. 오른쪽에 큰 집성기가 1차 집성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집성기가 2차 집성기입니다. 이 집성기 같은 경우는요, 제가 초창기 때 지금 사용하고 있는 테이블 집성기를 만들기 전에 이 집성기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어요. 공간 활용도 면에서 얘가 더 좋기 때문에 처음에는 얘를 만들어서 썼었습니다. 집성을 하고 요 위에 차곡차곡 쌓아서 한쪽에 두게 되면 아무래도 공간 차지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초반에는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양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테이블 집성기를 쓰게 됐어요. 아무래도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저의 유튜브를 보시고 집성기를 좀 하나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사용했던 이 집성기를 상당히 많은 분이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 집성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분이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용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페이스 그레인 도마나 엔드 그레인 도마를 집성을 할 때 파이프 클램프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단 파이프 클램프를 사용하게 되면 단점이, 파이프 클램프도 강하게 힘을 최대한 줘서 쪼으면 활처럼 휩니다. 그래서 자동 대패에 바로 넣게 되면 아무래도 평이 안 맞기 때문에 스나이핑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바닥에 수압을 치고 그리고 자동 대패로 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완벽하게 잡기 위해서는 클램프가 도마 하나 집성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일단 뭐 길이 한 650짜리를 집성한다고 하면 밑에 3개, 위에 2개, 그리고 양 옆에 또 나무를 위아래 대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잡는 클램프 2개 해서 총 9개의 클램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어차피 공방에는 클램프가 많아요. 쓰는 클램프가 많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이게 이제 본드로 집성을 하다 보니까 클램프에 자꾸 본드가 묻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클램프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근데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집성기 같은 경우는 일단 클램프가 필요 없습니다. 요 하나면 위에서 조여주고 또 측면에서 조여주고 전체 다 됩니다. 그래서 집성 후에 도마를 빼내면 거진 평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자동 대패에 밀어도 스나이핑이 안 생깁니다. 지금 보이는 이 볼트가 이제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는 역할을 해요, 얘가. 그래서 이 측면에서 쪼을 때 위로 삐집고 올라오는 애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돌려서 쪼으면 이제 위로 더 이상 안 올라오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측면은 측면 볼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조이게 돼 있습니다.
이 집성기 같은 경우는 도마 사이즈를 320에 500의 도마를 만들 수 있는 집성기예요. 그리고 여기 바닥에 보시면, 여기 바닥에 보면 제가 지금 테이프 작업을 해놨어요. 이 테이프 작업을 해놓은 이유는요, 본드가 이제 측면에서 강하게 집성을 하면 본드가 흘러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 흐르는 본드를 뒤처리하기 쉽게 테이프를 발랐고요. 오늘은 실제로 집성하는 영상은 아니고요, 어떻게 집성을 하는지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 이 미니 집성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식당에 보면은 비닐 테이블보가 있어요. 그게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거를 구입을 하셔서 바닥에 깔아놓고 집성을 하면 흘러내리는 본드를 가볍게 뒤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니 집성기가 사람이 일단 들어서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너무 두꺼운 파이프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박스식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윗부분이 없이 그냥 L자 형태로 집성을 하면 한쪽에서 쪼으면 휠 수밖에 없어요.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 가해지는 힘을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박스 형태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날개가 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날개가 있습니다. 이 날개 같은 경우는요, 테이블에 얘를 놓고 집성을 할 때, 얘를 쪼을 때 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클램프로 찍고 작업을 하시라고 옆에 날개가 있습니다. 큰 애도 똑같이 1차 집성하는 애도 똑같이 이렇게 날개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얘가 무거우면 의미가 없어요.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 파이프가 1.2T를 사용을 했어요. 1.2T이기 때문에 아크 용접이 좀 많이 힘듭니다. 너무 얇기 때문에 시어트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르곤 용접을 했어요. 아르곤 용접을 했고요. 상당히 튼튼하게 용접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집성 같은 경우에 최대 길이는요, 지금 얘가 사이즈를 제가 재보도록 할게요. 760입니다. 760인데 최대 길이를 집성할 수 있는 최대 길이는 960까지 가능합니다. 이쪽에서 한 100씩 더 나와도 돼요. 근데 이제 뒤에 고인목을 댈 때 사이즈를 똑같이 맞춰서 대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제가 체스 도마를 집성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본드는 바를 건 아닙니다. 지금 좀 급하게 받으셔야 될 물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실제로 본드를 발라서 집성을 한다 그러면 얘가 또 3일을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워낙에 빨리 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본드는 바르지 않고 그냥 어떻게 집성하는지만, 그 다음에 뒤에 이 넓은 공간에서 좁은 도마를 만들 때 고인목을 어떻게 받쳐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차 집성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 집성을 할 체스 도마예요. 체스 도마인데 얘가 지금 사이즈가 폭이 270입니다. 그리고 얘가 최대 폭이 320까지 집성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고인목을 대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이 집성기 원리가 비슷한 테이블 집성기를 쓰기 때문에 각 파이프가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 파이프를 요거만 받추기 위해서 사기에는 조금 그렇기 때문에 공방에서 사용하시는 하드우드 짜투리를 뒤에 대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각 파이프가 철 각 파이프가 있기 때문에 철 각 파이프를 대고
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 길이가 56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3칸만 사용을 해서 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고인목을 받칠 때 최대한 이 뒤쪽에 많이 받쳐야 돼요. 앞쪽에는 최대한 덜 받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적으로 힘이 가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많이 받치고 얘를 뒤쪽으로 몰아버리면 아무래도 힘 전달이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을 최대한 많이 받치고 앞에는 그래도 얘를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두께는 한 5cm에 높이 6cm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집성을 할 때 보시면 보이는 이 볼트를 되도록이면 최대한 적게 빼서 집성을 하는 게 좋아요. 얘를 너무 막 이렇게 길게 빼서 집성을 하다 보면 강하게 힘을 밀다 보면 얘 힘이 위로 쏠릴 때도 있고 밑으로 쏠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집성하는 볼트는 최대한 적게 빼서 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공간이 거의 다 채워졌어요. 이 상태에서 뒤에 측면 볼트를 항상 중간부터 살짝 조여주고 손으로 조을 수 있을 만큼만 일단 꽉 조여주고요. 그리고 이 박스대를 쓰시면 되는데 제가 써본 바로는 이게 이제 거의 비계 파이프, 아시바 파이프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비계 파이프를 설치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다니는 박스대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사용을 하시면 일반 박스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여졌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용을 해서 살짝만 더 조여줄게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여지면 너무 이빨이 꽉 조은 다음에 위에서 누르면 떠 있는 게 만약에 떠 있는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으로 힘을 주고 얘로 박스로 한 바퀴 정도 살짝만 조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위에를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위에도 이렇게 나무로 해서 테이프를 붙였어요. 본드가 붙지 않게.
요 윗부분 쪼는 것도요, 손으로 쪼을 수 있을 정도만. 이 정도 조여주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측면에 복스를 이용을 해서 꽉 조여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 나사 길이가 상당히 짧게 지금 집성이 되고 있잖아요. 최대한 얘를 짧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길면 힘이 위로 쏠릴 수도 있고 아래로 쏠릴 수도 있어서 최대한 짧게 빼가지고 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본드를 안 발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조여져요. 이렇게 되면 이제 1차 집성이 끝나는 겁니다. 이 측면에 볼트를 조을 때 주는 힘은요, 보통 우리 파이프 클램프로 주는 힘에 약 한 3배에서 4배 정도 힘이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복스로 조을 때 이게 토크 렌치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가 참 애매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힘을 줘서 이렇게 걸려 있으면, 이렇게 지금 안 돌아가고 걸려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만 조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집성이 아주 잘 됩니다. 네, 아주 잘 조여졌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 집성이 이제 1차 집성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드가 위에 올라와 있겠죠. 올라온 거 긁어내고, 그리고 대패, 자동 대패에 누면 거의 스나이핑 없이 바로 양면 대패를 다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패에 눌 때는 반드시 이 밑부분이 그대로 밑으로 가야 돼요. 이 윗부분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윗부분이 밑으로 가면 안 돼요. 뭐든지 기준점이 잡혀 있는 애가 바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닥이 제일 기준점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바닥이 자동 대패 바닥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밀면 스나이핑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잡힙니다. 그럼 일단 이제 요거 1차 집성은 이제 끝이 났어요. 이렇게 된 거를 이제 대패를 쳐서 두께가, 나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5cm인데 5cm로 다 딱 자르면 안 돼요. 또 2차 집성을 하고 나서 엔드 쪽을 또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52로 재단을 합니다. 그러면 톱날 두께까지 하면 55가 날라가요. 실질적으로 잘리는 게. 그러니까 52로 잘라서 2mm를 대패를 쳐서 맞춰갖고 5cm를 맞춥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1차 집성은 이렇게 해서 끝났고, 요 옆에 있는 체스도마 가지고 2차 집성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부분이 클램프를 찍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 부분도 클램프를 찍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클램프가 이렇게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를 한다고 해도
이 집성을 하면서 막 찍고 그러면 이런데 본드 이런데 들어간 거 이런 걸 다 일일이 닦아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찍어 놓으면 나중에 강하게 쪼을 때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체스 도마를 2차 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본드를 발랐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뒤쪽에 고인목을 대도록 할게요. 앞에도 각파이프 하나, 그 다음에 뒤에를 나머지 공간을 고인목을 한번 대볼게요. 그리고 2차 집성에는 대패를 칠 때 지금 그냥 이대로만 집성을 해버리면 이쪽 대패 들어갈 때는 괜찮은데 끝에 나가는 부분이 대패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면에는 나무를 하나 대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할 때 쓰는 미송 루바를 잘라서 댑니다. 이런 식으로 잘라 가지고 됩니다. 뭐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터지는 거를 방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얇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소프트 우드예요. 그러니까 소나무죠. 소나무기 때문에 소프트 우드인데 얘를 쓰는 이유는 사람이 아무리 정확하게 맞춘다고 해도 이 힘을 똑같이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소프트 우드를 쓰게 되면 나무가 약하기 때문에 이 힘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강하게 쪼은 데는 이 나무가 많이 찌그러들고 또 적게 쪼은 데는 이 나무가 약간 덜 찌그러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의 밸런스를 그래도 어느 정도 얘가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하드우드 같으면 한쪽 힘은 강하게 되어 있고 한쪽 힘은 약하게 되어 있는 게 그대로 있는데 소프트우드 같은 경우에 얘는 나무가 되게 물러요. 되게 물르기 때문에 꽉 조여 놓으면 강하게 힘이 들어간 부분은 약간 더 찌그러지고 덜 힘이 들어간 부분은 약간 덜 찌그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 중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얘를 한쪽만 대도록 할게요. 여기 공간이 한 10mm 정도 더 남기 때문에 제가 10mm 짜리 나무를 하나 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바를 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한쪽에만 본드를 붙이면 돼요. 얘까지 본드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이 보강을, 이 터지는 걸 방지해주는 보강 나무는 양쪽 다 될 필요 없습니다. 한 군데만 대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이 미니 집성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몇 번 해보시면 아마 금방 손에 감을 익히실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 눌러주는 나무를 대줘야 됩니다. 위에 볼트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그냥 조을 정도만 되면 돼요. 그리고 이 측면에 볼트를 조을 때는 항상 두 바퀴면 두 바퀴 이상은 감지 말아주세요. 그냥 두 바퀴 똑같이 감아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일정하게 힘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2차 집성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본드만 긁어내고 앞, 뒤 자동 대패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분명히 얘도 자동 대패 눌 때는 밑면이 밑으로 가게, 그 다음에 윗면은 위로 가게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나무 무게가 있어서 그렇지 이 집성기 무게는 되게 가벼워요. 가볍기 때문에 얘를 들어서 내가 테이블 위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들어서 한 군데 치워 놓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이제 조금 무거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무 무게도 있고 또 얘는 또 기본 사이즈도 크기 때문에 좀 무게가 있는데, 저같이 힘 있는 사람은, 저는 이거를 초반에 10개를 만들어서 다 들어서 옮기면서 사용을 했어요. 집성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드는 거는, 남자들은 드는 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좀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만드는 미니 집성기를 설명을 자세히 드린다고 드렸는데 좀 더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용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 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성기 사용 방법에 대한 영상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